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커말 1급, 2급 독학 공부방에서 운영자로 활동하고 있는 파란맛 윤누리입니다. 이번 특강은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실기에서 출제되는 계산, 분석, 기타 작업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풀어볼 문제는 총 5개로 계산 작업 2문제, 분석 작업 1문제, 기타 작업 2문제를 풀어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은 틀리는 유형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도 분명 나만 어려운 게 아니었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실기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풀 줄 알아야 합격선에 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내가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도 이 문제들로 어느 정도 시험에 나오는 작업과 함수들을 익힐 수 있으니까 반드시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문제는 2024 신화공 총정리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실기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엑셀 문제 베스트 5를 추출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주 틀리는 문제들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실전에서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사용자 정의함수 문제인데요. 신화공 총정리 164페이지 상식기출문제 2회에 수록된 계산작업 4번 문제입니다. 문제에 보면 사용자 정의함수를 쓰라고 되어 있네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정의함수를 잘 쓸 줄 알고 논리적으로 식을 세울 줄 아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없이 접근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은 fn 연체일은 기준일과 납입일을 인수로 받아서 값을 되돌려준다고 되어 있네요. 그냥 숫자로 받아서 값을 되돌려준다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 두 번째 문장부터죠. 납입일이 기준일보다 작거나 같으면 정산 납부, 기준일보다 크면 연체일을 표시하되 연체일 뒤에는 일 연체를 함께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일 연체 같은 경우에는 그냥 텍스트로 묶어서 연결해주면 되는 거라서 크게 어려움 없이 작성하실 수 있고 연체일은 납입일 마이너스 기준일 이 공식 그대로 대입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if, else문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 시험에서도 이렇게 어떤 함수를 써야 될지는 정확히 지시해 주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채점자 중 92.4%가 한 번 이상 틀리는 오답률이 높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타가 나지 않게 주의해 주셔야 되고 신중히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용자 정의 함수는 시험에 필수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대부분 문제 유형이나 출제 패턴이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난이도가 쉬운 문제에 속합니다. 그래서 1, 2분 내로 빠르게 풀어서 시간을 단축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남은 시간을 오히려 좀 어려운 계산 문제에 투자하는 게 시험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는 비주얼 베이직 창을 열어서 식을 작성하셔야 되는데 단축키 Alt F11을 누르면 이 VBA 창을 빠르게 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단축키를 잘 활용해서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화공 총정리 상식기출문제 2회에 있는 계산작업 4번 문제입니다. 사용자 정의함수 fn 연체일을 i30, i12, i35 영역에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fn 연체일은 기준일과 납입일을 인수로 받아서 되돌려준다고 하네요. 이런 사용자 정의 함수 문제가 나오면은 일단 여기 밑에 보면 이 구문이 있어요. 이걸 먼저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Alt F11을 눌러서 VBA 창을 켜준 다음 삽입해서 모듈에 들어갑니다. 저 구문을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은근 오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타가 나오지 않게 주의해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문제를 다시 볼게요. 납입일이 기준일보다 작거나 같으면 정산 납부. 여기 보면 if, else문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if를 쓴 다음 납입일이 기준일보다 작거나 같으면 then fn 연체일은 정상 납부. 또 기준일보다 크면 연체일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작거나 같다의 반대는 크다니까 굳이 여기서 부등호를 또 써줄 필요가 없이 바로 else를 작성한 다음 fn 연체일을 작성해 줍니다. 여기 보면 연체일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공식이 여기 있죠. 이거를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연체를 이렇게 뒤에 쓰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앰퍼샌드로 연결해서 1연체로 작성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and if를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fn 연체 1은 우리가 처음 식을 작성할 때 기준일 납입일 순서로 작성했기 때문에 여기도 기준일, 납입일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 납입일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계산하면서 내려가기 때문에 얘는 절대 참조를 걸어주지 않아도 되지만 이 기준일은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니까 여기서 F4를 눌러서 절대 참조로 한번 묶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값이 제대로 나오죠. 또 자동 채우기를 하면 이게 7일 연체, 2일 연체 이런 식으로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화공 총정리 277페이지 최종 모의고사 4회에 있는 계산작업 5번 문제입니다. 먼저 표 1에 이름, 주민번호, 직책을 이용하여 표 4에 직책별 최고령자의 이름을 표시하는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꼼꼼히 해석하듯이 풀어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표의 일부를 이렇게 사진으로 갖고 왔습니다. 먼저 문제에 보면 직책별 최고령자의 이름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 표 4에서 직책을 알기 위해서는 표 1에서 팀원이면 팀원, 파트장이면 파트장의 직책을 갖고 오기 위해 if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령자를 알기 위해서는 표 1의 주민등록번호 필드를 보면 7681 이런 식으로 출생 연도가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left 함수를 사용해서 이 두 개의 숫자를 추출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값을 알기 위해 min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또 이름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index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다만 index 함수는 최고령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 번째 행에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 번호를 추출하기 위해 매치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이 어떤 함수로 구현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게 연습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채점자 중 50.1%가 한 번 이상 틀리는 문제입니다. 2명 중 1명이 틀린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함수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다들 어려워서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배열 수식은 원리만 이해하면 충분히 다른 문제보다 쉽게 풀 수 있기 때문에 꼭 같이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배열 수식 문제 푸는 방법을 몇 가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열 수식 문제 유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배열 수식은 조건에 맞춰서 필터링해서 값을 불러오는 문제입니다. 여기 문제 보면 직책별 최고령자라는 조건이 있죠. 그리고 이름을 이 직책 조건에 맞춰서 불러오는 필터링하는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배열 수식 문제가 이렇게 필터링하여 값을 불러오는 문제로 출제되기 때문에 이 유형을 반드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열 수식은 연습할 때 문제를 꼼꼼히 해석하듯이 푸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하나 뜯어보듯이 공부하다 보면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실전에서는 시간을 많이 단축시킬 수 있으니까 연습할 때만큼이라도 하나하나 해석하듯이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배열 수식 문제는 식이 굉장히 길고 복잡하죠. 이 문제도 함수가 5가지나 쓰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함수마다 어떤 순서로 쓰이는지를 반드시 이해하고 또 이 함수가 어떤 결과값을 가져오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를 하면 암기는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left 함수가 쓰이는데요. 종종 left 함수에 곱하기 1이 되어 있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는 여기 주민번호를 보시면 저희가 left로 80이라는 숫자를 추출하더라도 이건 숫자가 아니고 문자로 추출이 됩니다. 하지만 min이라는 함수를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숫자여야 됩니다. min은 숫자를 계산하는 함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left로 추출한 이 문자가 숫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텍스트에 1을 곱해서 숫자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left에 곱하기 1이 붙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방법 몇 가지를 알고 있으면 배열 수식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주민번호, 직책을 이용하여 직책별 채굴형자의 이름을 표시하는 문제입니다. 직책을 보면 이렇게 팀원, 팀장, 파트장, 본부장, 실장이 있고 이 직책 중에서 주민번호 앞에 두 자리의 출생 연도가 가장 작은 채굴형자들의 이름을 표시하는 문제입니다. 한번 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직책 팀원에 해당되는 채굴형자의 출생 연도를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f 함수를 써서 이 직책이 팀원에 해당되면 주민번호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직책을 전체 잡아준 다음 절대참조를 걸어서 팀원인지를 확인하고 만약 팀원에 해당되면 left로 주민번호 앞자리 두 자리를 가져옵니다. 이것도 절대참조를 걸어준 다음 출생연도는 앞에 두 개만 필요하니까 숫자 2만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 이렇게 나온 주민번호 두 자리 중 가장 작은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 민을 써줍니다. 민은 최소값을 구하는 함수죠. 근데 민은 숫자만 계산하는 함수예요. 반면 left는 문자를 추출하는 함수죠. 그래서 left는 곱하기 1을 해서 숫자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 괄호를 닫아주면 이렇게 74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자동 채우기를 하면 73, 81 이렇게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직책 중에서 최고령자인 사람들의 출생 연도는 이렇게 구했는데 이름은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이름은 index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구하면 되죠. index는 이름을 추출하는 함수이긴 한데 이 사람이 몇 번째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값을 구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몇 번째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매치 함수를 사용해 줘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 식 앞에 매치를 작성해 주고 이 검색할 값은 방금 74, 이 식 그대로 내두신 다음에 검색 범위를 잡아주셔야 되는데요. 보면 74년생은 이 팀원 중에서만 있을 수 있지만 다른 파트장이나 본부장 중에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직책을 검색 범위로 잡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직책을 전체 잡아준 다음 절대참조를 걸어서 팀원인지를 확인하고 또 AND 조건을 묶어서 그 중에서도 주민번호 앞자리 두 개를 비교해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left 함수를 써서 주민번호 앞에 두 개를 같이 범위로 잡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74년생 중에서도 팀원이면서 앞에 두 자리가 무엇인지를 비교할 수 있는 매치 함수가 완성이 되죠. 그리고 검색할 값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0을 쓰면 됩니다. 그 다음 Ctrl Shift Enter를 쳐서 보면은 이렇게 11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고 자동 채우기 하면 이 사람이 11번째, 21번째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면 74년생 전화연이 1, 2, 3, 4, 5, 6, 7, 8, 9, 10, 11번째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몇 번째에 있는지는 구했으니 이제 인덱스 함수로 이름을 찾아주면 됩니다. 인덱스 함수는 먼저 이름 필드를 적어줘야 됩니다. 얘도 움직이면 안 되니까 F4로 묶어준 다음 이 로우 넘버 방금 11을 구했죠. 그래서 얘는 그대로 냅두면 되고 괄호로 닫은 다음에 Ctrl Shift Enter를 눌러서 자동 채우기를 하면 이렇게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말 최고령자인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필터를 걸어서 파트장을 볼게요. 파트장 이원찬이 최고령자인데 여기 보면 이원찬이 73년생으로 가장 나이가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죠. 배열 수식은 이렇게 필터링 하면서 값을 구하는 문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 유형을 잘 익숙하게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분석 작업 문제인데요. 신화공 총정리 182페이지에 있는 상식 기출문제 4회에 있는 분석 작업 1번 문제입니다.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만드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배점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를 꼼꼼히 잘 확인하시고 풀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얘는 부분 점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정확히 풀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먼저 보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로 상반기 진료라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와서 이 테이블에서 4개의 열을 가져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기타 원본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기를 통해서 가져오면 되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과 위치를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위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필드가 시작되는 쪽이 피벗 테이블을 생성해야 되는 위치입니다. 이 진료 과목은 필터 영역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생성하시면 안 되고 A4로 생성을 해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레이아웃 설정을 해주면 되니까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문제를 보면은 일단 성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남자 행, 여자 행이 들어있죠. 그래서 얘는 행 영역에 넣어주시면 되고, 진료일 같은 경우에는 남자 행의 하위 필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별 행 밑에 진료일 필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진료비 같은 경우에는 값이죠. 그래서 값 영역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진료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필터이기 때문에 필터 영역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료의 필드는 그룹화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마 이 필드의 원본 데이터를 보면 몇 월 며칠인지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을 텐데, 여기는 1월, 2월, 3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얘는 진료일을 그룹화를 한 다음에 월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진료비 필드의 표시 형식은 셀서식에서 회계 범주로 하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보면 천 단위 구분 기호가 들어있죠. 이거는 회계 범주에서 기호 없이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레이블에 있는 셀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춰서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피벗 테이블 옵션에서 설정해주면 되는 거라서 위치만 정확히 안다면 문제없이 풀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채점자 중 65.1%가 한 번 이상 틀릴 정도로 조금 오답률이 높은 문제예요. 아무래도 부분 점수가 없기 때문에 이 5가지를 다 풀어주셔야지만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문제를 풀고 다시 한번 정확히 풀었는지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시기 바라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출제 포인트를 설명드리자면, 일단 외부 데이터를 피벗 테이블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요약하고 분석하는 유형입니다. 여기 보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활용하라고 되어 있고, 이 기능을 통해서 수많은 데이터를 요약하고 있죠. 아무래도 피벗 테이블은 실무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배워두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서식을 설정하고 중요한 데이터를 강조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유형입니다. 문제를 보면 이렇게 개요 형식으로 설정하고 그룹 설정하고 뭐 회계범주 이런 거 다 서식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중요한 데이터를 강조하기 위해서 서식을 설정하는 거니까 이 피벗 테이블의 용도도 정확히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이 피벗 테이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만 봐도 레이아웃도 설정해야 되고 뭐 그룹화도 하고 가운데 맞춤 이런 것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설정들이 각각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런 거를 꼭 암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은 각 영역별로 필드를 정확히 배치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성별은 행 영역에 있고 진료비는 갑 영역에 있고 진료 과목도 필터 영역에 있다는 것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화공 총정리 182페이지에 있는 분석작업 1번 문제입니다. 분석작업 1시트에 다음의 지시사항에 따라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먼저 문제를 보면 이 피벗 테이블이 A4행에 있죠. A4에 있기 때문에 시트에서 여기를 찍어주시고 데이터에 들어가서 데이터 가져오기, 그 다음 기타 원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아마 대부분 2021 버전 쓰시는 분들은 이 두 번째에 마이크로소프트 쿼리가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365 버전을 쓰고 있어서 레거시 마법사로 들어가서 파일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창이 뜨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액세스 데이터베이스를 클릭합니다. 문제에 나와 있다시피 이 파일은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파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선택하셔야 되고요. 이제 파일의 위치를 찾아서 가져오면 되겠죠. 실제 시험에서는 현재 파일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지시해 주기 때문에 그 내용을 따라서 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상반기 진료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옵니다. 그럼 일단 진료 내역 테이블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필요한 건 문제에 써 있죠. 성별, 진료 과목, 진료일, 진료비 이렇게 4개를 가져오면 됩니다. 문제에서 따로 이런 필터 조건은 없었기 때문에 이건 패스하고 정렬 조건도 따로 없었으니까 패스합니다. 그 다음 마침을 누릅니다. 여기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클릭해 줘야겠죠? 문제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위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A4에다가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피벗 테이블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제 각 영역에 필드를 넣어주면 되는데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진료 과목이 A 두 번째에 있죠? 이거는 필터 영역이에요. 그래서 진료 과목은 필터에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또 성별이 남자, 여자 이렇게 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성별도 행에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또 진료일을 보면은 남자행 밑에 하위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별의 밑에다가 이 진료일을 행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진료비는 값이니까 마지막으로 진료비는 값에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다시 문제를 보면은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과 같이 설정하고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디자인에 들어가서 이곳을 누르고 개요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 분기, 개월까지 생기게 되는데 일단은 무시하시고 다시 자료를 보면 최대 진료비라고 되어 있죠. 지금 합계 진료비인데 이거를 값 요약 기준에서 최대값으로 변경해 줍니다. 그리고 또다시 문제를 보면 진료일의 필드는 그림과 같이 그룹화를 설정하시오. 그래서 지금은 뭐 연, 분기, 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료일 필드를 누른 다음 그룹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개월만 필요하니까 분기와 연은 꺼주고 월만 선택하고 확인. 이러면 1월, 2월, 3월, 4월, 12월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료를 보면 그림과 데이터가 같죠. 그 다음 네 번째를 보면 진료비 필드 표시 형식은 값 필드 설정의 셀 서식에서 회계 범주를 이용하라고 하네요. 여기 값 필드 설정에 들어간 다음 값 표시 형식 말고 여기 표시 형식을 클릭하면 됩니다. 표시 형식 들어가서 회계 범주 그리고 지금 문제를 보면 이렇게 기호가 없죠. 그래서 기호 없음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천 단위 기호만 들어간 채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레이블이 있는 셀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되도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아무데나 클릭하고 피벗 테이블 옵션에 들어갑니다. 피벗 테이블 옵션에 보면은 여기 있죠.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이거 클릭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정답과 똑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피벗 테이블 문제는 익숙해질 때까지 반드시 여러 번 풀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버전을 쓰고 있어서 이 진료일이 개월로 나오는데 이거 실제 시험장에서는 2021 버전이라 정상적으로 진료일이 나오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또 피벗 테이블은 반드시 문제를 풀고 나서 제대로 풀었는지 놓친 게 없는지 여러 번 검토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문제입니다. 165페이지 상시 기출문제 2회에 있는 기타 작업 3번 문제입니다. 먼저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시저를 작성하는 문제죠. 프로시저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을 많이 잡아먹다 보니까 대부분 1번하고 3번 문제만 풀고 2번은 생략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시험에서는 우리가 어디서 문제가 틀릴지 모르니까 최대한 2번도 같이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부터 보면은 구독 신청 단추를 클릭하면 잡지 구독 신청 폼이 나타나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폼을 나타나게 하는 거는 여기 쇼를 사용하면 되죠. 잡지구독 신청점 쇼 이거를 작성하면 되고, 또 폼이 초기화되면 현재 날짜만 표시하는 함수를 이용하여 텍스트 신청일에 현재 날짜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초기화 폼에 들어가서 이니셜라이즈로 바꿔주면 되고, 이렇게 현재 날짜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면 텍스트 신청일을 불러와서 .value로 이 값을 date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CMB 잡지명 목록에는 H4에서 I7의 영역을 표시, 여기 이 표 영역 있죠. 이 영역이 표시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에 있는 목록이 주어지면은 로우 소스를 활용해서 CMB 잡지명 로우 소스는 H4에서 I7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1번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지 구독 신청 폼의 신청 단추를 클릭하면 폼에 입력된 데이터가 시트의 표에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으로 추가되도록 하라.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는 입력행 공식을 그대로 써주셔야 됩니다. 이 공식은 아주 중요하고 암기사항이라 프로시저 2번에 꼭 출제되고 있어요. 입력행은 a2.row 플러스 a2.current region rows count. 이거는 반드시 나오는 거니까 통으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 리스트 인덱스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행 다음에 추가가 되는 경우에는 여기서 입력행을 저희가 A2로 잡아서 입력행을 만들어 줬는데, 이 A2의 기준은 여기 표에서 보면 이 표의 첫 필드명이 A3에서 시작을 하죠. 하지만 이거 바로 위에 표 1이라는 텍스트가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A2를 기준으로 잡고 입력행을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행 다음에 데이터가 입력이 되려면 여기 A6에서부터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잡지구독 신청 폼에서 신청자 명이 있죠. 이게 1열로 가면 되고, 신청일은 2열로, 그리고 잡지명은 여기 선택한 거를 3열에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구독 부수도 4열로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은데 중요한 건 이 신청 구분이죠. 이 신청 구분을 보면 신규로 선택하면 신규로, 재구독을 선택하면 재구독으로 입력하시오. 이건데 얘도 어렵진 않아요. 그냥 if else 함수를 써서 신규로 클릭하면 여기에 신규가 나오게 하고 재구독은 재구독이 나오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결제 금액도 봐주셔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리스트 인덱스를 사용하는 거죠. 결제 금액은 구독 부수 곱하기 정가 곱하기 90%래요. 이 구독 부수는 여기 있는 셀을 참조하면 됩니다. 이 셀을 불러와서 식을 작성하면 되는데, 여기 정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습니다. 이 9번째 I열에 있기 때문에 얘를 불러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표를 불러오기 위해서 우리가 리스트 인덱스라는 함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 공식을 보면은 참조행은 CMB 잡지명 리스트 인덱스 플러스 4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CMB 잡지명을 참조해 오는 거니까 참조행이라 쓰고, 그리고 CMB 잡지명 우리가 선택한 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리스트를 알기 위해서 리스트 인덱스로 이 표를 불러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플러스 4를 하는 이유는 여기 보면은 상봉수학이라고 있죠. 이게 첫 번째 행이 시작하기 때문에 행의 번호인 4를 적어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4행에 있죠. 그리고 만약에 이 상봉수학이 5번째에서 시작을 하면 5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참조행을 적어주신 다음에 이 중에서 9번째 열을 가져오는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죠. 잡지구독 신청 폼에 종료 단추를 클릭하면 폼을 종료한 후 B2셀에 구독 신청 현황을 입력하시오. 이것도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언로드미를 작성하면 되죠. 이건 매번 나오는 겁니다. 얘도 외우시고 언로드미를 쓰고 B2는 구독 신청 현황이라는 텍스트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번에 이 리스트 인덱스 문제 때문에 84.1%가 틀릴 정도로 오답률이 높은 것 같은데, 이 리스트 인덱스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프로시저에서 반드시 암기해야 하는 이런 구문들 그리고 공식들을 잘 알고 있으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화공 총정리 165페이지에 있는 기타 작업 3번 문제입니다. 기타 작업 3번은 프로시저 문제죠. 먼저 1번 문제부터 보면 구독 신청 단추를 클릭하면 잡지 구독 신청품이 나타나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개발 도구 들어가서 디자인 모드 누르고 구독 신청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여기 잡지 구독 신청 쇼를 작성하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구독 신청 누르면 이렇게 폼이 정상적으로 나오죠. 다음 문제를 이어서 보면은 폼이 초기화되면 현재 날짜만 표시하는 함수를 이용하여 텍스트 신청일에는 현재 날짜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VBA 창을 켜주고 폼에 들어가서 아무데나 이렇게 눌러주고 여기 보면 Initialize라고 있습니다. 이걸 누르고 텍스트 신청일 value는 date 현재 날짜 함수를 써줍니다. 그리고 CMB 잡지명에는 이렇게 H4에서 I7 영역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영역이죠. 그래서 CMB 잡지명에 rowsource라는 함수를 써야 되고 이게 H4에서 I7까지 잡아주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 신청을 누르면 신청일 제대로 나오고 잡지명도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이제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잡지 구독 신청 폼에 신청 단추를 클릭하면 폼에 입력된 데이터가 시트에 표에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하여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번 문제는 리스트 인덱스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다시 폼에 들어가서 여기 CMD 신청 버튼을 누르고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해서 나와야 되니까 입력행 공식을 작성해 줍니다. 입력행을 작성할 때는 기준을 A2로 잡아주셔야 되는데요. 이 A3이 표가 시작되는 셀이지만 이 셀에 바로 붙어있는 표 1이라고 적힌 이 A2로 작성을 해줍니다. 이 입력행 공식은 반드시 외워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A2.current region loss count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 이러면 이제 A 6번째부터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겠죠. 다시 문제를 봤을 때 여기 폼에서 신청자명을 작성하면 이 첫 번째 열에 들어가고 신청일은 두 번째 열, 잡지명은 세 번째, 구독 부수 네 번째, 신청급은 다섯 번째, 결제 금액은 여섯 번째 열에 들어가게 되죠. 이 열에 맞춰서 셀을 하나하나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셀스 입력행 첫 번째는 신청자명이죠. 그리고 두 번째 신청일 밸류 또 보면 세 번째는 CMB 잡지명 이렇게 또 네 번째는 텍스트 구독 부수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제 신청 구분을 봐야 되는데 이 신청 구분은 문제에 보면 신규를 선택하면 텍스트로 신규가, 재구독은 텍스트로 재구독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if 함수를 써서 작성하면 됩니다.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if 신청 구분이 신규가 true면 셀 다섯 번째는 신규. 여기서 굳이 한 번 더 if를 써줄 필요 없으니까 바로 else를 써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else 입력행 다섯 번째는 재구독 그리고 and if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제 금액을 계산해야겠죠? 결제 금액을 보면 이렇게 구독 부수
곱하기 정가 곱하기 90% 이렇게 되어 있네요. 결제 금액은 구독 부수 이 셀을 참고하면 되지만 정가는 이쪽에서 참고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정가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이 표에서 보면은 이 잡지명에 해당되는 정가를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이건 리스트 인덱스를 사용해주면 됩니다. 이 9번째 열에 있는 거를 가져오기 위해서 CMB 잡지명에 리스트 인덱스를 작성해 줍니다. 셀 입력행 6번째는 먼저 구독 부수 보면은 구독 부수는 여기 셀 4번째 입력해 놓은 이 식을 그대로 붙여넣기 하고 다시 보면 정가를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잡지명에 해당되는 리스트 인덱스로 구해야겠죠. 그래서 참조행을 하나 만들어 줘야 됩니다. 참조행은 CMB 잡지명의 리스트 인덱스. 이 리스트 인덱스도 보면 표에서 여기 상공수학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상공수학이 시작되는 4번째 행을 가져와야 됩니다. 여기 4번째 행이라 되어 있죠. 그래서 식에 플러스 4를 해주면 됩니다. 이제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셀 참조행 가져와야겠죠. 그리고 열 번호 같은 경우에는 이 리스트 인덱스에서 정가가 몇 번째에 있는지 보면 돼요. 여기 보면 1, 2, 3, 4, 5, 6, 7, 8, 9 9번째 있죠. 그래서 9를 입력하면 됩니다. 9 그리고 정가의 90%니까 여기에 0.9를 곱해주면 됩니다. 이제 한번 구매 신청을 눌러서 보겠습니다. 임의로 아무 데이터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지명도 하나 선택해주고 구독 부수도 넣고 신규도 이렇게 보면은 데이터가 제대로 들어간 걸 볼 수 있죠. 결제 금액도 90%로 계산되어서 들어갔습니다. 제대로 들어갔군요. 그러면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상공과학으로 해보겠습니다. 얘도 보면은 상공과학의 정가 90% 제대로 계산이 들어갔네요. 자, 다시 마지막 문제를 보면 잡지 구독 신청 폼에 CMD 종료 단추를 클릭하면 폼을 종료한 후에 비툴셀에 구독 신청 현황을 입력하시오. 이 문제는 쉽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디자인 모드 들어가서 폼에서 종료 버튼을 누르면 먼저 언로드 미 작성해주고 비투셀은 구독 신청 현황을 작성해 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종료하면 이렇게 폼이 꺼지면서 구독 신청 현황이 나오게 됩니다. 이 프로시저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는데요. 이 리스트 인덱스 함수가 조금 까다롭게 또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문제들을 많이 접해보면서 문제 푸는 방법을 익히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5번째 문제입니다. 신화공 총정리 157페이지 상식기출 문제 1회에 있는 기타 작업 3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프로시저 문제고요. 먼저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등록 단추를 클릭하면 매출 등록 폼이 나타나고 라고 되어 있죠.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폼이 나타나고는 이 쇼를 쓰면 됩니다. 이거는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 또 폼이 초기화되면 이건 이니셜라이즈로 해주시면 되고 CMB 제품명에는 세탁기, 냉장고, 건조기 이런 식으로 단어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죠. 아까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표에 영역이 주어지고 그거를 로우 소스로 불러올 수 있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어로 주어지니까 add 아이템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로우 소스 같은 경우에는 이 이퀄 표시를 써가지고 영역을 잡아줬는데요. 이 add 아이템은 그냥 큰 따옴표만 넣으면 된다는 거 꼭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매출 등록 폼에 CMD 등록 단추를 클릭하면
폼에 입력된 데이터가 시트의 표에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하여 추가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꼭 외워주셔야 하는 공식이 여기 있죠. 입력행은 a1.row 플러스 a1.current region rows count. 이거는 꼭 나오는 공식이니까 반드시 외워주시고, 여기서 보면 a1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이 문제에 있는 시트를 보면은 이 표가 시작되는 곳이 a2지만 표에 붙어 있는 이 표 1이라고 적힌 셀이 있죠. 이걸 기준으로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표와 붙어 있는 첫 번째 셀을 기준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A1이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문제를 보면 판매 금액에 천 단위 구분기호를 넣으라고 되어 있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포맷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포맷 함수는 판매 금액에 해당되는 이쪽 텍스트 판매 금액에 샵콤마 샵샵 0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0일 경우에는 0으로 나오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 샵콤마 샵샵 샵이 아니라 샵콤마 샵샵 0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매출 등록 폼에 CMD 종료 단추를 클릭하면 폼을 종료한 후 A1 셀에 글꼴을 궁서체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네요. 폼을 종료하는 거는 언로드 미 이거 쓰면 되고, 또 글꼴을 설정하는 거는 A1 셀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A1. 폰트. 네임은 궁서체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글꼴 설정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얘도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채점자 중 69.4%가 한 번 이상 틀릴 정도로 은근 오답률이 높은데요. 아무래도 이 2번 문제에서 많이 막히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포맷 사용 방법을 정확히 익히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원 총정리 157페이지 프로시저 문제고요. 매출 등록 단추를 클릭하면 매출 등록 폼이 나타나고 라고 되어 있죠. 먼저 디자인 모드 들어가서 매출 등록 더블 클릭해 준 다음에 여기서 매출 등록점 쇼를 작성해 줘야겠죠. 그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폼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문제를 보면 폼이 초기화되면 CMB 제품명 목록에 세탁기, 냉장고 이런 걸 적으라 했죠. 다시 디자인 모드 들어가서 폼에서 아무데나 눌러준 다음에 먼저 이니셜라이즈로 바꿔줘야겠죠. 여기 클릭을 이니셜라이즈로 바꾸고 여기서 CMB 제품명은 add 아이템 그리고 세탁기 또 얘네는 복사해서 그 다음 냉장고 건조기 식기세척기 인덕션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 등록 누르면 여기 제품명에 방금 넣은 단어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이번 문제를 보면은 매출 등록 폼에 등록 단추를 클릭하면 폼에 입력된 데이터가 시트의 표에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하여 추가되도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속하여 추가하는 거는 입력행을 작성해주면 되죠. 매출 등록 들어가서 매출 등록 폼에서 여기 등록 버튼 누르고 여기서 입력행 써준 다음 먼저 이 기준을 표에 보면 이 A2가 처음 시작이지만 바로 가까이 붙어 있는 표 1 매출관리 현황이라 써져 있는 이 셀을 기준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표와 붙어 있는 첫 번째 셀을 기준으로 A1을 기준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또 A1. row 플러스 A1. current region rows count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문제를 보면은 제품명에는 제품명이 나와야 되니까 1열을 가져오면 되고 판매 금액은 2열, 담당자는 3열을 가져오면 되죠. 그래서 sales 입력행 1열은 CMB 제품명 .value 그리고 sales 입력행 두 번째 열은
판매 금액인데 여기 문제 보면은 판매 금액에 1000단위 구문 기호를 넣으라고 되어 있으니까 포맷 함수를 써서 넣어 보겠습니다. 포맷 텍스트 판매 금액 샵콤마 샵샵 0으로 적어야 되는데 여기 0일 경우 0으로 하라 했으니까 샵콤마 샵샵 0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셀스 입력행 세 번째는 담당자죠. 텍스트 담당자 밸류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 등록 누르고 임의로 아무거나 데이터를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등록 버튼을 누르면 여기 데이터가 제대로 나오게 되죠. 또 판매 금액을 보면은 1000단위 구분기호도 들어가 있고 담당자도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료 단추 클릭하면 폼을 종료한 후 A1 셀에 글꼴을 궁서체로 설정하라고 합니다. 이것도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매출 등록 폼 들어가서 종료 단추 더블 클릭. 꺼야 되니까 언로드 미 이렇게 써주고 또 A1 셀에 폰트를 변경하라고 했으니까 폰트.점 네임은 궁서체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매출 등록 종료를 누르면 폼이 꺼지면서 여기 표일에 글꼴이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이 포맷 함수 문제를 잘 이해하고 푸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자주 틀리는 문제 5개를 풀어봤는데요. 좀 어떠셨나요? 분명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었을 겁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전략을 연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